부산의 한 경찰서 밤 10시가 넘은 시간, 한 외국인 청년이 번역기를 들고 울먹이며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그의 말을 알아듣기 위해 고개를 갸웃거리며 번역기 화면을 들여다봤죠. 113만 원. 그 숫자가 화면에 떴을 때 경찰관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국인에게 113만 원은 큰 돈이지만 인생이 끝날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스리랑카 청년에게 그 돈은 달랐죠. 스리랑카의 1인당 국민소득은 3,500달러, 한국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들에게 113만 원은 가족이 몇 달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거금이었습니다. 청년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아마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한국도 결국 다른 나라와 같구나. 잃어버린 돈은 영영 돌아오지 않겠구나. 가족의 희망이 버스 한 대와 함께 사라졌구나. 그런데 몇 시간 후 경찰서 문이 열렸습니다. 60대로 보이는 한국 여성이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왔죠. 그 안에는 113만 원이 한 푼도 빠짐없이 들어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선진국이라는 일본에서도 유럽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일이 왜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일어나는 걸까요? 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리랑카에서 온 사지스 페레라입니다. 24살이에요. 제가 한국에 온 건 작년이었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왔죠. 저희 집은 스리랑카에서도 가난한 편이었어요. 아버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집에서 바느질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이 제게 한국 유학을 보내주신다고 했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죠.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파셨어요. 10년 동안 타던 오토바이였습니다. 어머니는 결혼할 때 받은 금반지를 내놓으셨죠. 그렇게 모은 돈이 113만 원이었습니다. 제 마지막 학기 등록금이었어요. 부산에서의 생활은 꿈만 같았습니다. 깨끗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했죠. 스리랑카에서는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서웠는데 한국에서는 새벽 2시에도 편의점을 갈 수 있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등록금 납부 마감일이 다가와서 은행에서 현금을 찾았죠. 113만 원을 봉투에 넣고 가방 안쪽 깊숙이 넣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학교로 가는 길이었어요. 버스 안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죠.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우리 가족의 모든 게 들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버스가 신호등에 멈춰섰을 때 창밖으로 뭔가가 보였습니다. 한국의 거리 예술가들이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가방을 옆 좌석에 내려놓고 창밖을 구경했죠.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1분도 안 됐을 거예요. 버스가 다시 출발하고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가방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퍼를 열었죠. 봉투가 없었습니다. 113만 원이 든 봉투가 사라진 거예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시 한번 또 한 번 가방을 뒤졌어요. 없었습니다. 정말 없었어요. 버스 바닥을 살폈죠. 좌석 밑도 들여다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버스에서 내려서 다시 정류장으로 뛰어갔습니다. 혹시 떨어뜨렸을까 싶어서요. 길바닥을 기어다니다시피 하며 찾았죠. 지나가는 한국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한국인 친구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는 바로 달려왔어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뭔가 큰일이 났다는 걸 알아차렸죠. 민수가 저를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제 한국어 실력으로는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번역 앱을 켜서 하나하나 설명했죠. 113만 원을 잃어버렸다고, 그게 제 등록금이라고, 부모님이 모든 걸 팔아서 마련한 돈이라고. 경찰관 아저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버스 안에서 잃어버린 현금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하셨어요. CCTV를 확인하겠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경찰서 의자에 앉아서 울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옆에서 제 어깨를 두드려줬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어떻게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할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스리랑카로 돌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한국은 기적의 나라예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선진국이 된 나라. 우리도 한국처럼 되고 싶다고, 한국을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부모님도 무리를 하면서까지 저를 한국에 보내주신 거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도 결국 다른 나라와 똑같구나. 돈을 잃어버리면 그걸로 끝이구나. 아무도 남의 돈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구나. 경찰서에서 3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지쳐서 의자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민수도 옆에서 졸고 있었죠. 그때 경찰서 문이 열렸어요. 60대로 보이는 한국 여성이 들어오셨습니다. 평범한 차림이었어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오신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분 손에는 봉투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경찰관 아저씨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더니 아저씨가 저를 가리켰어요. 그분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내밀었죠. 제 봉투였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바로 그 봉투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113만 원이 그대로 있었어요. 한 장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분 앞에서 엎드려 울었어요. 민수가 저를 일으켜 세웠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죠. 그분이 민수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민수가 통역해줬습니다. 출근길에 버스 정류장에서 봉투를 발견했대요. 안을 확인해보니 큰돈이 들어있어서 주인이 얼마나 급할까 싶어서 퇴근하자마자 바로 경찰서로 왔다고요. 저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국말로 계속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했죠. 그분은 웃으며 손을 저었어요. 민수가 다시 통역했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하셨대요. 한국에서는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지 않는다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요. 그분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손 같았어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스리랑카로 돌아가서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셨대요. 저는 그분께 뭐라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아무것도 받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벼운 인사만 하고 경찰서를 나가셨죠. 뒷모습이 참 고닫습니다. 경찰관 아저씨가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민수가 통역해줬죠.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있다고. 작년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대로 돌아왔다고요. 한국 사람들은 정직하다고 그게 한국의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왜 한국이 선진국이 됐는지, 왜 한국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다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건물이 높아서도 아니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정직해서예요. 서로를 믿을 수 있어서죠. 그 믿음이 나라를 움직이는 거예요. 스리랑카에서는 지갑을 잃어버리면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오히려 경찰한테 뇌물을 줘야 할 때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않습니다. 늘 의심하고 경계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113만 원이 그대로 돌아왔어요. 그것도 한 푼도 빠지지 않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한국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니까요. 저는 며칠 후에 등록금을 무사히 냈습니다. 학교 행정실 직원분이 물어보셨어요. 왜 이렇게 늦었냐고요.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설명하기엔 너무 긴 이야기였으니까요. 부모님께는 전화로 말씀드렸어요. 처음엔 걱정하셨죠. 돈을 잃어버렸다는 말에 깜짝 놀라셨어요. 하지만 다시 찾았다고 한국 아주머니가 그대로 가져다 주셨다고 하니까 믿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정말이냐고 한 푼도 안 빠지고 다 있었냐고요. 제가 그렇다고 하니까 한참을 말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너는 좋은 곳에서 공부하고 있구나. 어머니는 우셨어요. 그 한국 아주머니가 너무 고맙다고 언젠가 한국에 가면 꼭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셨죠. 저는 그분 이름도 연락처도 모른다고 했더니 그래도 하늘이 알 거라고 그분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요즘도 버스를 탈 때마다 그날을 생각합니다. 그 아주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버스 안 사람들을 유심히 봐요. 하지만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영영 못 만날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분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한국에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걸요. 그게 한국의 진짜 힘이라는 걸요. 제 한국 친구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그렇구나 해요. 당연한 일 아니냐고 하죠. 그런데 그 당연함이 얼마나 특별한 건지 그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일이에요. 선진국이라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쉽지 않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일어납니다. 자주 일어나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경제학이나 경영학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믿는다는 게 뭔지, 정직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죠. 그리고 그런 신뢰가 쌓여서 나라가 발전한다는 걸 알았어요. 스리랑카로 돌아가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한국의 진짜 비밀은 삼성이나 현대가 아니라고요. K-팝이나 K-드라마도 아니고요. 사람들의 정직한 마음, 그게 한국을 만든 거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해요. 누군가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당연하게 돌려주는 사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국에서 배운 그 마음을 스리랑카에 전하고 싶어요. 언젠가 스리랑카도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서로를 믿고 정직하게 살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믿어요. 한국이 해냈으니까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 한국도 가난했잖아요.
전쟁으로 모든 게 무너졌었잖아요. 하지만 한국은 일어났습니다. 경제적으로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의식이 일어났어요. 정직과 신뢰가 뿌리 내렸죠.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저는 이제 곧 졸업합니다. 스리랑카로 돌아가야 해요. 한국이 그리울 거예요. 깨끗한 거리도 편리한 교통도 그리울 거지만 가장 그리운 건 사람들일 것 같아요. 정직한 사람들, 따뜻한 사람들. 그 아주머니를 다시 만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주머니가 저에게 준 건 113만 원이 아니었다고요. 세상에 대한 믿음을 주셨다고요. 사람에 대한 희망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정직함이 얼마나 특별한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한국을 지탱하는 진짜 힘이라는 걸 잊지 마셨으면 해요. 한국에서는 신호등에 사람이 없어도 빨간불에 멈춰서요. 새벽 2시에도요. 스리랑카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경찰이 없으면 다들 그냥 건너가거든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지켜요. 왜냐고요? 그게 규칙이니까요. 그게 옳은 일이니까요. 이런 작은 정직함들이 모여서 큰 신뢰를 만드는 거예요. 그 신뢰가 나라를 발전시키는 거고요. 스리랑카 사람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서로를 믿을 수 있어서요. 제 이야기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매일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지갑을 잃어버려도 돌아오고 핸드폰을 놓고 가도 그대로 있고 은행에서 돈을 더 줬으면 돌려주죠. 그게 한국이에요. 저는 이제 스리랑카로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전할 거예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왜 한국이 발전했는지 말해줄 거예요. 기술 이전이나 경제 원조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그건 바로 정직한 마음이라고 전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스리랑카도 그런 나라가 되기를 꿈꿔요. 누군가 돈을 잃어버려도 돌아오는 나라, 서로를 믿을 수 있는 나라, 정직이 당연한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준 건 그거였어요. 나라의 진정한 부는 DGP나 수출액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 그 마음이 바르면 나라도 바로 선다는 것. 감사합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그 이름 모를 아주머니. 당신들이 보여준 정직함과 따뜻함을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그 마음을 제 나라에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나라, 그게 제가 본 한국입니다.